이번 주차에는 멀티노베리아 노말 발표를 맡은 회장 김광석입니다. 일단 이거 왜 이렇게 저어지르지? 잠깐만요. 됐다. 일단 테이블 오브 컨텐츠 약간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일단 먼저 아웃라인을 소개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니베리엣 모델들에 대해서 다뤘죠. 뭐 포화송이나 아니면 그냥 노말인데 하나로 있는 거, 뭐 감마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멀티베리엣 모델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멀티베리엣 모델 중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게 노말밖에 없죠. 그래서 노말을 다루는 건데 그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조인틀리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여러 개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공분산까지 같이 뭐 그 베이지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엔 이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데 그 뮤랑 시그마를 동시에 프라이어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주고 다른 하나를 세미 컨주게이트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프라이어를 주게 되면은 식이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세미 컨주게이트로 줘도 그 깁스 샘플러를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미 컨주게이트로 하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FCV 책에는 그거밖에 안 나와 있고 BDA 책에는 둘 다 프라이어로 주는 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참고 사항으로 갈게요. 우선 그 멀티베리엣 노말 중에서도 바이베리엣인 그냥 두 개만 있는 간단한 거에 대해서 보면서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FCB에 나온 예시인데 뭐 YI를 첫 번째 시험에서의 그 첫 번째 시험에서의 점수, YI2를 두 번째 시험에서의 점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YI1의 평균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분산 행렬에서의 엘리멘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각각 코베리언스 텀들인데 코베리언스 Y1, Y1은 시그마 1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1 제곱, 여기는 시그마 2 제곱이고 여기는 코베리언스 Y1, Y2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베리의 노멀 모델에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 플러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같게 줬지만 코베리언스 텀을 다르게 준 거예요. 코베리언스 텀을 이거를 이렇게 준 게 되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멀티베리의 노말은 유니베리의 노말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인데 각각에 대해서 사실 첫 번째 얘랑 얘는 분산 그 평균이랑 분산이 50, 64고 두 번째는 50, 143인데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머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면 얘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네의 그,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컨트롤 플러스는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가 약간 멀티베리어 노멀에서의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머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은 얘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밑으로 다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뭐 분포가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분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멀티베리어 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파라미터가 벡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벡터가 도대체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보면은 y는 이제 데이터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 있는 거고 뮤는 저희가 첫 번째 뮤는 이렇게 뮤도 그 다음에 그 시그마도 이제 공분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그 매트릭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트릭스 알제브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장 간단한 것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매트릭스가 얼마나 큰지 약간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A 인버스 이렇게 쓰고 얘네 둘이 곱하면 그 이게 뭐였지? 이름이?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이 그 대각선이 모두 1인 그런 행렬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서 나올 건데 요건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for mean view. 그러니까 아이고 뮤는 모르고 시그마를 알 때 시그마가 잠깐만, 시그마가 노은인 상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뮤에 대해서만 프라이어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뮤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어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뮤에 대해서 멀티베리엇 노멀로 모델로 프라이어를 주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프라이어의 그 분산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아는 노멀 모델 그 노멀 라이클리후드처럼 이렇게 그 PDF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쭉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컨주게시를 이용할 때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모수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은 프로포셔널을 바꾼 다음에 나머지를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없애고 여기 앞에 부분도 다 안 써도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양에서 이제 이 모양이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이 모양에서 자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리를 맞춰서 모수를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A0의 람다 제로의 그 인버스, 여기는 뭐 이렇게 람다 제로 인버스의 U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각각 A0, B0라고 할게요. 그럼 A0는 람다 제로의 인버스가 되고 B0는 람다 제로의 뮤 제로가 되겠 람다 제로 인버스의 뮤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렇게 뮤 제로랑 람다 제로 이렇게 줬을 때 자리가 여기랑 여기에 A 제로랑 B 제로가 나왔는데 그럼 얘는 이제 역수가 네게티브 역수가 A 제로에 나올 되고 여기는 여기 역수에다가 뮤 제로를 곱한 걸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 멀티베리엇 노멀의 라이클리후드도 이제 PDF를 살펴볼 건데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만 이제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하면은 이제 자리 맞춰서 A1이랑 B1 자리에 있는 파라미터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처럼 해석하면은 여기 부분이 프리시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프리시전이랑 그다음에 요 뮤를 곱한 이런 꼴이 나오겠죠. 참고로 여기는 이제 y 반대 얘는 각 여기에 사실은 벡터잖아요. 그래서 각 벡터에서의 그 yi1, yi2 해서 각 y 데이터들의 합을 n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각 데이터의 평균을 그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포스테리어는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또 이게 그냥 필요 없는 부분을 다 프로포션으로 없애줬고 그다음에 여기 A0, B0랑 여기 A1, B1 이렇게 남겨 있는 거 그냥 곱해주면 여기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N은 람다 제로의 인버스 더하기 n 시그마 인버스 뭐 이렇게 나와서 프라이어의 프리시전 더하기 라이클리후드의 프리시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N은 이제 프리시전 곱하기 평균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개를 더한 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원래는 그 뮤가 멀티베리엇 노멀에서 뮤 제로랑 그 다음에 람다 제로 이거였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y 기분 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MVN에 뮤랑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얘네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얘는 prior의 precision이 되는 거고 얘는 likelihood의 precision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더한 게 그 전체 posterior precision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있던 그 평균은 각 그 평균의 과중 평균 weighted average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두 웨이트를 더한 거고 각 웨이트는 각각의 precision을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유니베리에이트 케이스에서의 그 뮤를 모를 때 그리고 시그마를 안다고 주어졌을 때의 형태랑 비슷한 결과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벡터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다른 점인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모를 때,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모를 때가 조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모를 경우에는 그 코베니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프라이어를 줘야 돼요. 근데 그 프라이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줄지가 이번 단원에서 약간 새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 전에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이아고널 그 대각선에 있는 엘리멘트들은 모두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렐레이션은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이 positive definite라는 조건입니다. 이 positive definite는 어떤 벡터에 상관없이 x 트랜스포즈하고 시그마랑 x랑 곱하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시그마 j 제곱들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코렐레이션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냐. 이게 약간 제가 여기 부분 공부하면서 조금 헷갈렸는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지금 시그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시메트릭 하겠죠. 그럼 얘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그 분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P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여기 이제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축변환을 시켜줘가지고 얘네는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이고 얘네는 그 대각선에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행렬이 나와요. 그러면은 각각에서 아이겐 벡터들은 그 축변환을 한 새로운 기저의 벡터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안에 있는 그 얼만큼 스트레치를 시켜줘야 되나 그런 정보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학 때 들은 사람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스를 만족하게 되면은 여기 다이아고널 여기 있는 그 아이겐 밸류들이 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다 0보다 크면은 새로 변환한 기저에서의 분산들이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off diagonal 그러니까 그 대각선에 있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새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는 순간 그, 그 아이겐 벡터들이 그러니까 요 기저에 있는 벡터들이 서로 직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각선이 아닌 데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positive definite를 만족하면은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0보다 크고 그 아이겐 밸류들의 그 부호는 그 원래 시그마 제곱들의 부호랑 똑같고 걔네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도 다 0보다 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positive definite하고 그 다음에 symmetric인 매트릭스를 찾아서 그거를 시그마의 프라이어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시메트릭인 이유는 당연히 요거랑 같기 때문에 시메트릭이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설명을 잘 듣는데, 네, 잠깐 설명하자면은, 그 일단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거는 이제 시메트릭한 행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쵸? 네, 그래서 파지티브 데피닛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관저희가 설명 잘해줬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파지티브 시메트릭한 매트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은 파지티브 데피니시랑 동치인 조건은 이 대칭 행렬들이 모든 아이건 밸류들이 다 양수라는 거죠. 그치? 이걸 하나를 어떻게든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이해할 거는 아이건 밸류가 다 양수라는 거는 얘네들이 나타내는 이 매트리스가 나타내는 선형 변환이 그런 방향들이 다 그, 그 뒤집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양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매트리스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얘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게 선형 변환들이 다 양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을 그리게 되면은 그치 예를 들어서 축이 요렇게 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코릴레이션이 있는 건데 근데 요렇게 그린 거를 내가 알건 벡터들로 축별당하게 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콜레이션이라는 게 없죠. 그냥 다 다이거널 텀으로 나타내죠. 근데 그거를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코비라스 매트리스라는 것은 행렬에서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인 행렬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게 그 다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 우리가 실수가 양수라는 거는 실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게 1차원 선에서 양수가 주어지면은 이게 양수라는 거는 방향을 안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음수라는 거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고. 그럼 행렬도 똑같이 행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실수 이게 1차원에서 축배나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방향을 변화하든가 스케일을 바꾸거나 이거를 그냥 다차원에서 하는 그게 행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행렬이 양수라는 거는 이제 그 행렬이 이제 변환해주게 원래 있는 거하고 이제 그 어떤 벡터에서 곱했을 건데 원래 벡터하고 변환된 후의 벡터의 방향이 서로 막 반대 방향이 아니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파지티브 데피니션에 가가지고 이거는 행렬이 파지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그냥 실수가 양수라는 거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왜 콜리전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되냐? 파이터 생각해보면은 콜리전이 막 예를 들어서 1 있는데 그 만약에 여기에 다이어트 1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 이게는 마이너스 1 사이까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12라 하면은 AD 마이너스 BC랑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터민트가 양수라는 게 이게 콜리전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잘 정리가 된다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관서에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은 파지티브 데피니시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야. 어떤 막 그런 샘플을 막 뱉는 프로세스인데 이런 프로세스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분포를 얘기할 건데 위에사르트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파지티브 데피니션 행렬을 내뱉는 프로세스를 말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위자르트 분포를 유도하는 과정도 어떻게 내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를 컨스트럭트 할 거냐. 그게 가장 그건데 이거랑 똑같아. 가우시안이 코베런스가 1차원이면은 그냥 노말인데 그냥 노말 분포인을 변수를 내가 제곱하면은 카이 제곱이 되죠. 그거를 n차원 확장시킨 게 바로 위자르트예요. 카이 제곱 분포의 그거 n차원 확장이 그리고 감마 분포의 n차원 확장이 이게 위자르트 분포인데 그 노말 랜덤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아웃풋 프로덕트 하면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렬들을 빡빡빡 찍어내는 게 바로 위자르트 분포입니다. 네, 네. 네, 경훈이 형 감사합니다. 이 부분 사실 형한테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듣다가 약간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일단은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는 얘네인데 얘네를 이제 그 얘네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근데 Z1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써놨어요. Z1, Z2 이렇게 해서 ZN 이렇게 있는 거겠죠. Z11, 1, 2 그래서 1P 이렇게 있는 거겠죠. 아닌데 잠깐만.
Z1, 2 P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Z1N 이렇게 해서 ZNP 이렇게 있는 요게 큰 Z 요 행렬이고 그 다음에 작은 Z 행렬은 그래서 Z1P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작은 Z 행렬이. 그래서 요 작은 Z 행렬들을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요런 큰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요 매트릭스를 요거를 다 썸을 해주면 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P 번째 거 이렇게 한 거를 곱해준 걸 다 더해준 건데 이 첫 번째 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준 거는 첫 번째 항들의 다 제곱의 합이니까 요거를 이제 뭐 n으로 나눠줄 건데 요 n으로 나눠주면 첫 번째 거에 그 표본 분산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공분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n개를 다 더했을 때 요 큰 z, t, z 요 함수가 요 매트릭스가 결국은 얘네 그 zi 제곱 콤마 1 요거를 이제 다 더해 가지고 더 그 sum of squares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만드냐? 이 zi들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 어떤 모집단 그러니까 평균이 0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해서 다 더 제곱해 가지고 이렇게 더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 짝지어서 더하는 거를 다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sum of squares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큰 Z, T, Z 요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요 성질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니까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고 시메트릭.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트면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그거를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는 건데 또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엔 얘를 이제 다 이 ZIT 요거를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큰 ZT, Z가 나오는 거고 큰 Z는 요거죠. 어쨌든 얘를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sum of squares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대각선 성분은 각각의 분산이고 약간 그다음에 그 대각선이 아닌 데는 각각의 공분산 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n이 p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z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 위에 있구나. 여기 위에 있을 때 요 그 베리언스의 그 베리어블의 개수보다 요 데이터의 개수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이제 각각의 주어진 정보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ZTZ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정의했던 x 시그마 인버스 x 뭐 이게 아니라 그 트랜스포즈 시그마 x가 0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인데 여기서는 x 트랜스포즈 z x가 zx의 트랜스포즈랑 그 다음에 zx를 곱한 꼴 그러니까 zx 이렇게 돼서 얘가 zx 제곱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하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 포지티브 데피니트로 가냐 이 조건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n가 p보다 크고 n이 p보다 크고 그 다음에 zi들이 다 선형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면은
그 Z가 넌 싱귤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식이고 여기가 어떤 변수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변수의 개수보다 식이 더 많으면은 이거를 이제 x랑 이제 곱했을 때 이게 x가 0인 그 트리비얼 그러니까 이 x가 0인 해만 존재하고 다른 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n이 p보다 큰 경우에 이 식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n이 p보다 크면은 그 x가 0인 거 이외에 해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zx는 항상 0보다 크게 돼서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Z 트랜스포즈 Z 요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고 시메트릭한 거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뽑을 건데 아까처럼 똑같이 이 뽑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 제로랑 P 곱하기 P 코베런스 매트릭스 파이 B 제로 얘를 이제 줄 거예요. 얘는 이제 프라이어에서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 평균이 0, 아까는 ZI들이 다 평균이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머 스퀘어스 매트릭스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요거 공분상률이 요거인 멀티베리엇 노멀에서 얘네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머 스퀘어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계산한 Z 트랜스포즈 Z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분포가 위사르트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라미터는 누제로랑 그다음에 B 제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누제로는 약간 여기서 이 개수 프라이어의 개수, 그다음에 B 제로는 약간 이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위사르트 분포로 얻게 됩니다. 그럼 이 Z 트랜스포즈 Z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누제로 아까는 이제 n이었는데 이제 누제로를 쓴 건데 누제로가 p보다 크게 되면은 포지티브 데피니트고 그 다음에 얘는 시메트릭하고요.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사르트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경훈이 형이 설명했던 그 위사르트 분포가 잠깐만. 과장 네, 잠깐만. 위에 저 논싱귤러 부분 변수보다 식개수가 많으면 x가 0밖에 없다. 이거는 오른쪽에 ax는 0이다. 그게 생략된 거지? 지금. 네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버 디터민드 케이스인데 이거는 네. 그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리스의 칼럼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는 뭐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식이 변수가 뭐 개수 상관없이? 그 식이 더 적으면 안 되지 않나요? 식이 더 적으면은 그치. 근데 네네네. 식이랑 변수의 개수가 똑같아도 성립하는 거지, 그치? 식이랑 변수랑 똑같으면 하나가 나오죠. 그 x 그치.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식이랑 변수 개수 똑같은데 이게 어 모든 칼럼들이 다 독립이면은 0밖에 없지. 그래도 0밖에 하나가 그래도 하나 있지 않나요? 해가 어떻게? 그냥 2차 방정식인데 식이 두 개면은 해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립 2차인데 연립 이원 연립 방정식인데 식이 두 개면. 이원 일반식인데,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네. 그거는 잠깐만 2x2에 이게 잠깐만 근데 이게 어 그 남은 회의 시간이 뜨는 걸로 봐서 뭔가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목에서 잠깐 끊고 이게 제가 교환학생 계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샌가 쥐도 새도 모르게 계정이 만료가 됐나 봐요. 지금 잠깐 나갔다가 규민 오빠가 그 톡방에 링크 올릴 거거든요. 거기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네.